안녕하세요. 현곡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윤서준이라고 합니다. 매일국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때부터 여기 도입돼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원장 선생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 매일국어를 하면 이제 문장 이해를 하는데 너희들이 확실히 큰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이제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그걸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 그걸 딱 보자마자 느낌이 이 매일국어는 뭔가 다른 공부 플랫폼과 약간 다르다는 게 느껴졌다는 게 이때까지는 그냥 지문 읽고 문제 푸는 게 전부였었는데 중심 내용을 찾으라는 그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건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 처음에 많이 했어요. 지금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도 힘들어서 가지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얘가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한 달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제가 점점 핵심 단어나 문장 같은 거를 찾는 정확도가 점점 늘어가는 게 한 달 안에 보이더라고요. 집중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에서 뒤에 있는 단어나 문장을 찝으려면은 지문 자체를 집중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집중해서 읽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독서를 하는 독서 자세나 그런 집중력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일국어 시작한 것도 초등학교 6학년 때고 독서를 다른 때에 비해서 제가 그나마 좀 재미있고 그나마 좀 할만하다고 느꼈던 게 초6이니까 그때부터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리고 매일국어가 또 도움이 됐던 게 아무래도 모의고사 중에서 이제 문제 부류가 핵심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빈칸을 채우거나 안 그러면 핵심 문장 같은 걸 찾는 그런 문제들도 한두 문제씩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말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게 국어의 어휘나 이제 어휘보다는 이제 독해, 문장 분석을 확실히 이게 늘려줄 수 있다면서 매일국어를 통해서 너가 어휘력이 진짜 문장 분석 능력이 이제 확실히 우월하게 뛰어나지면 그럴 땐 너가 굉장히 편할 거라면서 참고 일단 3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되면은 그랜대로 네가 못 느끼면 그때 이제 안 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셨는데 3개월 안에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아 얘는 진짜 할만하구나, 진짜 이게 쓸모가 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기 싫어도 이게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지문 쉬운 걸로 했다가 점점 갈수록 이제 지문 난이도나 길이나 이런 걸 점점 더 올려주셨는데 어느 분을 한번 올리니까 제가 집중을 하더라도 그게 잘 정확도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집중이 잘 안 됐나 보다 생각하고 며칠을 더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안 나오니까 끝나고 나면 점수 확인표가 있고 점수가 어디에서 몇 점 나왔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틀렸나 생각을 해보니까 핵심어 중심 문장에서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 내가 이쪽 부분이 많이 모자라구나. 아직 제가 중심 문장을 고를 때 왜 이게 되는지 한 두세 번씩은 고르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일이 한 문장씩.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시간이 단축되면서도 정확도가 슬슬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한번 내가 극복해냈구나 라는 성취감이 되게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지문 자체가 중복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뒤에 내용을 했다가 앞에 내용을 왔을 때 다시 단계로 돌아왔을 때 그 단계에 있었던 지문 자체를 모두 기억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걸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어차피 그걸 다시 보면 더 성장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과정에서 다시 풀어가는 거의 다 기억을 못해요. 지문 같은 게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 교과서 안에서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밖에 있는 문학이나 아니면 비문학 같은 거를 이제 횟수를 볼 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얘는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읽는 습관이나 집중력 같은 거를 많이 높여놓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비문학은 봤을 때 다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다른 이제 고전시나 이런 것들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고전시 같은 것들은 보자마자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면서 다 막혔었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매일국어를 하면서도 어떻게 읽는지 방법을 알고 노하우 같은 게 약간 생겼으니까 비문학은 글이 다르더라도 읽는 방법이 금방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제 푸는데 지문 안에 있는 내용 자체를 뽑아내는 거는 뭐 사실적 이해나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지문 속 상황을 실제 상황에 응용해서 대입하는 경우가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처음에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지문 안에 직접적으로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매일국어 안에서 계속 연습을 해보고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아가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정답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97%라고 장담할 수 있을 그럴 때까지. 매일국어를 처음 접했을 때는 빨리 매일국어를 끝내고 뭘 하려겠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국어 자체가 이제 지문에 집중을 해서 읽고 그에 대해서 문제나 그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그걸 너무 성급하게 했다가 점수가 안 나오거나 그러면 낙담이 들면서 그때서 약간 슬럼프나 하기 싫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한 번 할 때 집중해서 어차피 매일 국어 자체가 집중해서 하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뭐 30분 안쪽으로 끝나는 그런 이제 공법이다 보니까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한다는 말이 딱 매일 국어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매번 저희를 직접 수업해 주시면서 부족한 부분 직접 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 찝어 주시는 데다가 매번 저희 학습법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매번 다른 커리큘럼이나 학습법 같은 것을 배워서 저희에게 적극 추천해 주시는 저희 원장님이 매우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제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다른 과목까지 이렇게 성적이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원장 선생님의 수고나 노력도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